자, 101페이지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평으로부터 높이가 h인 평면을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가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 수평면을 2v로 운동하다가 그리고 h인 곳에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찰 구간에서는 아마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겁니다. 자, 먼저 h인 곳에서 지금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따져보자고. 그러면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mg 라지 h만큼 갖고 있을 거야. 요만큼의 원래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뭐 하냐면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h만큼 요만큼이 바로 즉 마찰 구간에 의해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도달했을 때 전부 다 뭐를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때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2분의 1 m 2v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mv 제곱이야. 얘가 다시 전부 다 뭘 바뀐다고?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얘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mgh로. 그래서 여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2mv 제곱은 mgh. 그리고 앞에 요거가 있는데 요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걸 라지 h 값을 물어본 거네. 그러면 여기 요거를 따져봐야 돼. 즉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양이 뭐랑 같냐? 이 양이 어떤 것이랑 같냐를 찾아봐야 되죠. 이 마찰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같냐? 선생님이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이죠? 높이가 h 마찰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여기서 R점이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등속도 운동하는 이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중력 여기 h만큼 줄어든다며 얘가 얼마냐면 mgh만큼이 바로 뭐냐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처음에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가 요 스몰 mgh가 빼서 뭐가 되냐면 다시 mgh가 되는 거고 다시 이거 다른 표현으로 2mv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우리 지금 선생님은 지금 h 값을 스몰 h로 관계를 나타냈으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mgh로 바꾸는 게 좋아. 그래서 사실 이 mv 제곱은 2분의 1 mgh가 될 테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 mv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1 mgh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mg 라지 h 쓰고 여기서 mgh 빼가지고 mgh가 됐다 라고 하면은 우리 다 정리되겠죠. mg 되니까 4분의 1 h 빼기 h 플러스 라지 h는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라지 h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되겠죠? 이 h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h야. 그럼 얼마야? 4분의 7 h가 되는 거죠. 다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처음에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 얘가 마찰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다.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줄어드는 양이 얼마냐? 바로 요 등속도 운동한다는 그 힌트를 주면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지를 했냐 못했냐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2번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를 각각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수평면에서 A가 마찰 구간을 지난
B가 지났다는 얘기죠. 마찰 구간을 지난 B와 충돌한 후 A, B가 정지한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스몰 m 그리고 B는 3m이다. 마찰 구간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보자. 얘가 정지한대. 정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운동량 합이 0이라는 거죠. 충돌 후의 운동량. 충돌 전에도 지금 얘가 충돌 전에 M이라는 물체가 올 거고 여기 마찰구가 지나서 이 3m이라는 물체가 왔을 텐데 이 운동량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량이 3m이잖아. 그럼 얘가 이때 속도가 3V가 되는 거고 이때 속도는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3mV, B는 왼쪽으로 3mV가 돼서 도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충돌 후에 정지했다는 요 말을 통해서 운동량이 0이네. 그럼 충돌 전에도 운동량이 0이네. 그러면 충돌 전에 속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 m이라는 물체가 3v라는 속도로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 A를 통해서 B를 유추할 수가 있어. 자, A가 뭐라고? 처음에 여기 가만히 누웠다 나왔으니까 정지 상태였어. 그럼 A는 처음에 뭐만 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거야. 얼마 있죠? M, G, EH만큼 즉 EMGH만큼 있었던 게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어떻게? 이 M이라는 물체가 3V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M 3V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9V니까 2분의 9 MV 제곱이 EMGH라는 이 관계식을 하나 찾았어. 그렇죠? 그럼 B는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 마찰 구간 여기 있어. 그 이후의 속도가 3m이고 얘가 V라고 났잖아. 그럼 여기에 아마 3m이 있고 V 프라임이 있을 테고, 그치? 그리고 여기 3m이 H만큼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얘는 지금 얼마의 그 역학적 에너지 갖고 있는 거냐면 정지 상태니까 처음에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m GH만큼 있어. 얘가 지금 요거를 바꿨다는 거야. 얼마로? 2분의 1 3m V 프라임 제곱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치? 그래서 우리 V 프라임을 구하면 돼. 그러면 안 구해도 되겠다 사실. 왜냐면 왜 안 구해도 되냐면 우리가 감소량만 구했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지금 3mGH인데 그치? 얘가 지금 얼마죠? 지금 2분의 1 3m V 제곱이니까 그치? 2분의 1 MV 제곱의 3배죠?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사실 요거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요거를 조금 더 변형하면 MV 제곱을 표현할 수 있죠. MV 제곱은 이렇게 쓸게. MV 제곱은 EMGH에서 9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9분의 4MGH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사실 내가 이렇게 썼지만 요 MV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냐? 9분의 4 MGH를 바꿀 수 있고 곱하기 얼마야 돼? 2분의 3 곱하면 돼. 약분되니까 2, 약분되니까 3. 그래서 얼마가 되면 3분의 2 MGH가 된 거야. 이 3MGH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치?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요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얼마만큼 감소했냐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충돌 전에는 얼마라고 지금 마찰 지나기 전에 3MGH고 지나고 나서 3분의 2H니까 이거 빼면 되죠. 그럼 3분 합치면 얼마야? 3분의 7만큼이 줄어주겠죠. 몇 번이야? 4번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어진 힌트를 거꾸로 들어가야 돼. 지금 정지했네? 그러면 운동량이 0이네? 그럼 충돌 전에도 0이 돼야 되니까 요때 속도를 구했어. 그리고 요 A를 통해서 이 MGH와 이 MV 제곱을 관계를 아는 다음에 B를 이렇게 적용해서 B의 에너지가 얼마큼 줄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야.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그 맞게 하시면 되고 마찰에서 감소되면은 이렇게 되고 있다. 그거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림은 줄의 실험 장치에서 추 A 또는 B를
일정한 속력으로 각각 낙하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A와 B가 낙하한 거리에 따라 물이 얻은 열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뭘 이용한 거냐? 딱 봐도 이거 이용한 거죠? 열의 일당량 이용하라고 아마 문제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냐면 낙하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그치? 이 추의 중력 포텐셜 감소하면 얘가 뭐 하냐면 이 회전 날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열량계 속에 있는 열량계 날개 있잖아. 그치? 날개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얘가 다시 뭘로 바뀌냐면 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거죠. 얘가 얼마만큼 줄었냐? 그것이 얼마만큼 열로 바뀌었냐? 그거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A와 B를 각각 구해보면 되겠죠. 근데 A를 보면은 A의 질량은 지금 A는 2m이고 B는 m이야. 그쵸? 그리고 얘는 낙하거리가 h고 얘는 3h래. 그러면 얼마만큼이냐면 mgh 구할 수 있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mgh고 얘는 얼마야? 3mgh. 얘가 더 크네?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나중에 열로 바뀐다고 했잖아. 열량도 얘가 QB, QA라고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건 여기 나와 있네. Q1이나 나와 있네 얘는. 그치? Q1이고 얘는 Q2래. 그럼 Q2가 크다는 거 방금 구했잖아요, 선생님이.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치?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고요. 기억. 추가 낙하할 때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얘는 2mgh고 얘는 3mgh니까 A가 B보다 작죠? 이거 너무 쉽게 물어봤는데. 그쵸?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어.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어. 뭐야 이거 다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바로 풀할 수 있겠네. 그래도 3번 디귿번 보아야겠죠. 열의 일당량은 A를 낙하시킬 때가 B를 낙하시킬 때보다 작다. 일당량은 이거는 J값이잖아. J는 상수값이죠. 4.2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틀렸어. 그렇지? 답은 그래서 2번. 3번을 누가 물어봤었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가는 기체가 채워진 시험관에 풍선을 연결하고 시험관에 물을 채웠더니 풍선의 부피가 감소했대. 자, 이렇게 기체를 세우는 시험관에 물을 담갔더니 줄어들었대. 왜 그럴까? 그치? 나는 이 비커에 물을 채우고 토치로 아랫부분을 가열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자, 가에서 풍선의 내부 기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기체가 채워진 시험관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알면 좀 더 쉬워요. 우리 연력학 제 1법칙 기억나나요? 그쵸? 뭐였냐면 이게 어떤 기체에 기상기체에 내가 열을 가하면 그치? 열을 가하면 여기 열을 가면 뭐가 되죠?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열을 가한다는 건 Q를 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열을 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관계가 있고 그쵸?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 요 Q는 이렇게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어. 그치? 이걸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건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여하튼 지금 요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요걸 이해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 가를 봤더니 열을 가했어 안 가했어? 안 가했어. 그럼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그치? 근데 지금 부피가 줄어들었대. 얘가 줄어들었대. 그럼 온도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이거는 이 기억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어려울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연력학 1법칙만 이것만 정확히 알면은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과서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연력학 1법칙은 그래서 연력학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1법칙이고 2법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더라도 요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등적, 뭐 등원 팽창, 우리 혹시 지구학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지만 등원 팽창, 등원 압축,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그런 건 용어 배웠잖아. 그거 다 이거로 다 설명이 가능해.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자, 니은. 나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물의 밀도는 일정하다. 저 선생님이 잘 봤더니 이거 무슨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대류 현상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대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 일정 이 밑에 부분에 열을 가하면 이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부피가 팽창해서, 그렇지? 부피가 팽창해서 이렇게 뭐 아래쪽이 밀도가 내려가서 올라오고, 그치?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건 내려오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대류잖아. 그래서 지금 나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물의 밀도는 일정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열을 가한 부분에서는 뭐 하냐면 지금 밀도가 감소해서 그게 떠올라서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 밀도가 온 거 내려오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과정, 열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밀도는 일정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이 아까 좀 착각할 뻔했어요, 그렇죠? 니은은 그래서 틀린 말. 디귿. 나에서 물의 온도가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뭐 한다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억 디귿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까 연력가치 제1법칙이고 니은과 디귿은 이제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손에 올려놓은 얼음이 녹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는 거래. 그쵸? 자, 열은 얼음에서 손으로 이동한다. 내가 뭐라고 했죠? 열은 항상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손이 온도가 높아? 아니면 얼음이 온도가 높아? 당연히 손이 높죠. 손에 있는 열이 얼음을 가서 녹는 거예요. 얘들아, 거꾸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틀렸죠. 자, 손에 얼음을 녹는 과정은 비과학 현상이다. 그렇죠. 얼음이 뭐 하는 거야? 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되는데 다시 물이 갑자기 스스로 얼음이 돼? 갑자기 얘들아 오늘 아침에 내가 커피를 갖다 놨더니 얘가 갑자기 얼어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 물론 온도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공기 중에 온도가 그거를 같아질 때까지 열평에 이를 때까지 가는 거지 그거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얼음이 녹는 과정은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녹는 과정은 열이 이동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스스로 이동하는 과정은 2법칙입니다. 1법칙은 열을 가했을 때, 그치?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녹는 과정은 1법칙이 아니라 2법칙입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가는 단열되고 밀폐된 상자 안에서 추가 실에 매달려 진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추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요거 같은 경우 기억.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 지금 가 같은 거 보면은 단열되고 밀폐된 상자 안에서 진동한대. 그쵸? 계속 진동하는 상태인 것 같아. 보니까. 그치? 유지가 되는 거고 반면에 나는 공기 저항에 의해서 멈춘 거니까 이걸 비교한 이유는 가는 진공 상태에서 계속 가역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계속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반면에 나는 비가역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당연히 가는 유지가 되지만 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뭐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잖아. 근데 얘는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죠. 왜?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왜는 지금 정지된 상태니까. 그치? 자, 니은. 상자 속의 공기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가 나에서 같다. 지금 당연히 이거는 나가 더 크죠. 지금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돼.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나에서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바로 여기는 공기 분자로 간 거죠. 그렇죠? 공기 분자로 가서 이게 공기 분자 열이라든지 그런 추의 실의 열로 간 거죠. 그러니까 공기 분자 역학적 에너지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공기 분자는 당연히 나가 더 크죠. 그렇죠? 자, 디귿. 상자 내부의 총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보다 크다.
총 에너지는 온도잖아. 그치? 총 에너지는 총 에너지나 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이 전체는 같죠. 전체 에너지는 같은 거야. 부피도 일정하고 온도도 좀 똑같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얘도 지금 이게 0이야. 그치? 그리고 얘도 0이야. 얘도 0이야. 얘들아. 변화가 없어 지금.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틀리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인데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가가 진공은 아니네 보니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진공은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가정했냐면 진공은 아니지만 공기 저항은 없다. 저항은 없다. 그치? 마찰이 없다. 그렇게 가정한 상태인 것 같아. 2번 같은 문제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바탕으로 하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속에서 잉크 분자가 확산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잉크 퍼져나가는 현상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비가역 현상입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잉크는 다시 한 방울 보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연료율이 100%인 이와 같은 현상이 뭐야? 연료각체 2법칙이죠. 그걸로 인해서 뭐 한다고 우리가 연료율이 100%인 열 기관을 제작할 수 없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2법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디귿. 알겠죠? 어렵지 않고 사실 이렇게 기체가 또 액체가 무작위로 운동하는 문체에 대해서 또 관련된 또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뭐 브라운 운동이라고 찾아보시면 또 관련돼서도 공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111페이지의 4번입니다. 그림은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위에 스털링 엔진, 그냥 연력학 법칙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엔진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뭐 양초에 불 붙여가지고 기체를 팽창시켜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엔진처럼 막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털링 엔진을 올려놓았더니 스털링 엔진이 뜨거운 물로부터 50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면에 정지했던 질량이 2kg인 물체를 2kg인 물체를 0.5m만큼 끌어올렸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지했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고 뭐만 변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죠. (10줄만큼이)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일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Q를 흡수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스털링 엔진에서 열의 이동 방향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처음에 Q1 그치? 얼마만큼? 50줄의 에너지가 있었어. 그 중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10줄만큼 일을 한 거야. 나머지 40줄은 뭐가 되는 거죠? 다시 방출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열 효율도 구할 수 있죠. 전체 50줄에서 일한 거 10줄이니까 얼마야? 5분의 1 얼마야? 0.2. 그래서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0.2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한 일이 얼마라고? 10줄이다. 5줄이 아니라 10줄이다. 저 니은은 틀렸고. 기억. 스털링 엔진에서 열의 이동 방향은 기억으로 가는 거죠. 이 열이 지금 고열원에서 바로 일을 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남은 일은 니은을 방출한 거죠.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디귿이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좀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학생이 어려워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114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가 작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나는 F를 작용한 순간부터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른 F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FT가 나오니까 FT 아일랜드, 그쵸? 뭐라 그랬죠 이거? II 바로 충격량이야. 그래서 운동량이 변화량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넓이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4니까 8. 얘는 얼마죠? 4 곱하기 2니까 8이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0에서 2초 동안에 처음에 정지했던 물체가 2kg가 힘을 받아서 2초 후에는 운동량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8이 된다는 거, 8. 그러니까 속도를 알 수 있겠죠. 4m/s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 0에 2초고, 그리고 다시 2에서 6초는 운동량 변화량이 또 얼마나 된다는 거야? 8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치? 8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변화량이니까 이거 얼마였어? 8이어서 8 되니까 16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8m/s가 된다는 거죠. 그치? 지금 이걸 그린 내가 선생님이 이거 뭐냐면 이 거리를 알아야 돼. 왜? F가 한 일을 알아라고 그랬잖아. 한 일을 알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이동 거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속력까지 구했고, 그럼 한 일, F가 한 일은 W는 FS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봐봐. 굳이 이거를 따져서 이 거리를 선생님이 구해도 되고, 또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자, F가 일을 했어. 그치?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하냐면, 물체는 지금 뭐 한 거죠? 1 받았죠. 이거 풀어보라는 얘기네. 1 받았다. 그치? 얼마만큼? 요만큼 받은 거야. 그치? 그럼 받아서 뭐가 증가한 거죠, 지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포텐셜 에너지는 안 증가했죠? 그쵸?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 그게 얼마만큼? 2분의 1 mv 제곱만큼. 근데 지금 여기 얼마야? 이렇게 되어 있죠? 2분의 1 곱하기 m 얼마야? 2 v 8의 제곱 얼마야? 64줄만큼이 지금 힘을 받아서, 일을 받아서 뭐 한 거야? 증가한 거야,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다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풀고 나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치?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러면 또 F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너무 복잡해질 수 있고, F도 구해야 되고 거리도 구해야 되고 좀 쉽지 않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관계를 지어서 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나는 A, B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그렇죠? M이라고 쓸 때 얘는 2M이 된다. 그리고 가해서 A의 운동 에너지는 2제로다. 그렇지? 그랬을 때 B의 운동 에너지를 나에서 구해봐라. 자, 그러면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좀 이용해도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V0로 할까요? 그쵸? 얘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근데 이거를 V0, V로 표현하면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 한번 써볼게. 운동량 B는 mv, 그쵸?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 에너지를 내가 앞에서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 mv 대신에 p를 집으면 pv로 표현할 수 있고, 그치? 다시 이거 vd에서 정리하면 m분의 p잖아. 그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p m p가 되니까 결국 얼마 되는 거야? 2m p 제곱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를 우리가 뭐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A의 지금 운동 에너지가 2제로네매.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2m 그리고 P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m분의 p 제곱의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 p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지금 얘하고 얘 더한 게 운동량이 p거든. 그럼 얘하고 얘 더한 것도 뭐가 돼야 돼? p가 돼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나에서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한 합도 P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운동량의 총합은 당연히 P가 될 거야. 그러면 얘의 질량 아까 EM이었고 얘가 V였잖아. 그치? 그러면 나에서, 그쵸?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양도 있겠죠. 운동 에너지도 있겠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얼마야? EM 요거 그대로 대표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에다가 EM 플러스 V가 바로 지금 뭐냐면 A, B가 한 덩어리 돼서 이거 V가 이제 M이지 M. 그치? 여기가 A의 질량, B의 질량을 쓴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운동량이 얘의 운동량이 얼마라고? 합이 P라고. 함께 움직인다. 그럼 P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니까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3m이고 6m이 되는 거고 6m p 제로는 게 바로 뭐냐면 나에서의 운동 에너지 합인 거야. 합이 얼마 된다고? 6m분의 p 제곱이 된다고. 그쵸? 그러면 근데 A의 질량은 2m이고 B는 1이야. 그러니까 M이야, M. 그치? M이야. 그치? 그러니까 2대 1이야. 그래서 얘네들 합친 게 지금 6m분의 p제곱이니까 얘가 A하고 B에 각각 얼마큼 들어가냐면은 2대 1의 비율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 값을 얘는 3분의 1을 곱하는 거고 얘는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즉 얘는 B는 6mp 제곱에 3분의 1을 곱한 값이 지금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18분의 mp 제곱이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4mp 제곱이 얼마라고? 이제로로 했으니까 그치? 얼마를 곱해야지 그치? 요게 이제로로 표현할 수가 있냐. 그래서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이. n분의 p 제곱으로 표현하면은 얼마야? 4이제로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대신에 18분의 1 곱하기 4 이제로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수 표현하는 거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편해요. 물론 수학 다 잘 하겠지만 그렇죠? 그럼 그 18분의 4니까 2, 9분의 2네. 9분의 2 답 있나? 다행히 있네요. 1번이 되겠네요 답은. 그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수평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후 A가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B는 높이 H만큼 내려간다.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B의 질량은 M, A의 질량은 2M이라 놓으면 되고요. 자, 지금 이쪽에 힘이 작용해서 지금 물체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고 실의 질량도 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니까 A는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A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증가하고 있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B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증가하고 있죠. 같은 가속도를 갖고 움직일 테니까, 화물체니까.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하는 거죠?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얘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나와 있어. 얼마만큼 줄었는지가. 얼마만큼 줄었다고? M의 물체가 GH만큼 줄었다고. 그러면 얘의 운동 에너지와 얘의 운동 에너지 더해서 MGH가 된 거죠. 증가량이. 그런데 지금 얘는 A는 2M이고 얘는 M이래. 그러면 합치면 얼마야? 3M이 되는 거죠.
얘네 증가량이 얼마만큼? V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 된다고? mgh가 된다고. 이게 뭐라고 지금? 얘하고 얘 더한 것이야. 얘는 얘고.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이제 V의 속력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V 제곱은 M값 없어지고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GH로 표현할 수 있고 V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2 GH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Q점을 칠할 때 A의 속력, B의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럼 디귿 Q에서 A의 속력은 루트 3분의 2 GH다. 맞죠? 자, 볼게. 기억부터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B는 지금 잘 봤더니 지금 뭐죠? 얘도 증가하고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 감소량이 더 크잖아 지금. 왜? 얘하고 얘 합쳐서 얘가 되니까.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B 입장에서는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해서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아니라고. 감소한다고. 니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아니지. 얘 A와 B 도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작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답은 D근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수평면 위에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Q를 진화한다. P와 Q 사이 거리는 D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B는 그치? 뭐 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 증가해. 그치?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뭐 하는 거죠? 감소하거든. B. A도 마찬가지야. 운동 에너지 증가해.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 도안값 증가량과 감소량이 더해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이 얼마인지가 저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이 값이 3분의 1이래.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2제로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야? 3, 2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3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속도잖아. 2분의 1 mv 제곱에서. 그치?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아. 그럼 m 값이 지금 다르다는 거야. 얘가 m이라고 했을 때 얘는 2m이 된다는 거야. 그것까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자, A가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이다. 방금 얘기했죠? 맞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그치? B에 의한 중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의 2배이다. 요거 2제로고 얘 3, 2제로잖아. 2배예요? 아니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이 얼마가 되는 거지? 3분의 2를 곱해야지 A가 나오는 거잖아. 이건 2배가 아니라 3분의 2배가 되는 거죠. 들렸어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얘 운동 에너지 증가, 얘 감소하지만 얘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하는 게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티귿. 4번인 거죠.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래의 길이가 같은 P와 Q의 물체 AB를 매달았더니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해 있대요. 매달아 놓고 정지하고 있대. PQ가 원래 길이부터 늘어난 길이는 X0, EX0고 A의 질량은 M, P의 질량은 4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PQ를 각각 연직 아래로 X0만큼 이 상태에서 더 X0만큼 단계떠 놓았을 때 A, B의 속력은 VA, VB이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와 B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표현해봤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더 X0만큼 늘렸다는 거고 얘는 더 X0만큼 더 늘렸다는 거예요. 원래 길이부터. 여기가 원래 길이야. 자, 그럼 유출을 해보면
여기에서 정지 상태에서 내가 X0를 맞으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왕복운동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요때가 가장 속력이 빠를 때. 요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일 상태가 되는 거죠. 속도가.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 계속 이렇게 반복 운동하는 거고.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 B는? 원래 이 상태에서 X0만큼 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왕복 운동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최대일 테고 이때는 다 0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 요 아까 처음에 요 정지 상태일 때, 요 정지 상태 X0일 때 A 입장에서 그러면 얘가 정지했으니까 뭘로 조정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서 mg와 그리고 여기 들어온 탄성력이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지금 같다라는 거야. R점이 0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만큼 늘어나는 만큼 원래의 위치에서 요만큼 늘어나는 만큼 지금 뭐냐면 이 정지 상태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고 있는 거야. P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K값 그리고 늘어나는 기는 X0 제곱만큼 그리고 X2 여기서 지금 X 요만큼 쳐있고 요만큼 이제 2X0 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겠죠. 여기를 가만히 놨다가 이제부터 손 놓으면 이제 걔가 이제 변할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 K 2X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K X0의 제곱만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또 따라잡을 뭐냐면 지금 2KX가 있는데 지금 이 물체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따져봐야 돼. 그래서 AX0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따져보면 그럼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나 달라질 텐데 선생님이 기준을 여기를 잡을게. 여기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을 잡아볼게. 그러면 X0일 때 0이 되는 거고 얘는 기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M G X0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따져봐야죠. 그래서 X0일 때 지금 뭐냐면 EX0일 때가 요 아까 뭐 속력이 0이라고 했잖아. 이때가 0이고 이때의 속도가 바로 뭐냐면 VA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V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바로 지금 A야. 현재 지금 A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그래서 요거랑 X0일 때 2분의 1 K X0 제곱 플러스 2분의 1 M VA의 제곱은 2K X0의 제곱 빼기 MG X0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은 이렇게 넘어갔겠죠. 이렇게 넘으면은 2분의 3K X0의 제곱은 넘어가면은 2분의 1 VA의 제곱 플러스 MG X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좀 하나 간과한 게 뭐냐면 요 K 값하고 요 K 값은 좀 달라. 지금 같다는 말이 없어. 그럼 여기 KA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사전 작업해야 되냐면 아까 이게 정지 상태라며. 그렇지? 여기에 정지 상태에서 요 들어간 탄성력 있죠. 탄성력 F는 KX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KA고 X0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같다고? MG로 같은 거고. 그치? 반면에 여기에서 지금 돌아간 여기 정지 상태잖아. 돌아가는 이 F는 KX에서 KB EX0가 요 힘 4mg랑 같은 거야. 그러면 뭐라고? EKP X0는 4mg니까
약분하면 이거죠. 즉 얘하고 얘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즉 얘를 K로 놓으면 얘는 2K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K를 그대로 살리고, 그치? 얘는 2K로 놓고 풀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건 똑같이 B 입장에서 요 2x 제로일 때와 3x 제로일 때를 각각 구해야 되겠죠. 2x 제로일 때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 그쵸? 얼마만큼? 요만큼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2분의 1 kx 제로로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k가 2k가 되고 2x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4kx 제로. 요만큼이 바로 2x 제로 때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럼 요때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2k 3x 제로의 제곱만큼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9kx 제로만큼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야. 어디에? 2x 제로일 때, 3x 제로일 때 각각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얘도 요 늘어난 길 요때를 기준으로 잡을게. 그렇지? 요때 딱 당겨가지고 그때. 그럼 얘가 여긴 0이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m 대신에 4m이 되는 거죠. 4m g x 제로만큼이 지금 중력 포텐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 따져봐야겠죠. 운동 에너지, 그쵸? 그리고 요때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4m v b의 제곱. 그래서 2m v b의 제곱이 될 테고, 얘는 중력 포텐셜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쵸? 이때는 지금 정지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것처럼 4kx0의 제곱 플러스 2m vb의 제곱은 9kx0의 제곱 마이너스 4mgx0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5kx0의 제곱은 2m vb의 제곱 플러스 4mgx 제로가 되는 거죠. 이 두 식을 구했는데 이 식을 바로 대입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k 값하고 x 제로 값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지금 어떤 걸 우리 이용하면 좋으냐면 아까 탄성용 할 때 kx 제로는 mg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았잖아. 그거를 우리가 한번 대입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대입해보면 2분의 1 mva의 제곱, 우리가 va를 구해야 되니까 살려놓고 mgx 제로, 그래서 이거 kx제로 대입하면 2분의 3 mgx 제로. 그러면 2분의 1 mva 제곱은 넘어가니까 2분의 1 mgx 제로. m값 2분의 1 va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gx 제로. v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gx 제로가 되는 거 하나 나왔고, 똑같이 이거 그대로 대입해보면 2m vb의 제곱 플러스 4m gx 제로는 kx 제로 대신에 5mgx 제로가 되는 거니까 2m vb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mgx 제로. m값 없어지니까 vb의 제곱은 2분의 gx 제로. vb는 루트 씌우니까 루트 2분의 gx 제로. 그럼 a값 b값 다고 있고, 즉 문제에서는 지금 v b분의 va래. 루트 gx 제로분의 2분의 루트 gx래. 이거 gx래. 그치? 그럼 gx 약분되니까 뭐야? 루트 2만 남네요. 다 몇 번이야? 3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꼼꼼하게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잘 해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7번, 그림가는 수평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의 질량은 m이고
A가 운동하는 수평면의 점 P와 Q 사이에서만 마찰이 있다. 0부터 T까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2제로이고 B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감소량은 3T0이다. 먼저 0부터 T까지. 그쵸? 그러면 B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네요. B의 질량을 한번 물어보는 게 나올 테죠. 자, 그러면 먼저 0부터 T까지를 먼저 따져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마찰이 없으니까. 그러면 A의 지금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있을 테고요. 위치 에너지 변화 없어. B는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하죠? 감소하죠. 그럼 요 도한 게 이거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0에서 T까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제로고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320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220죠. 그러면 질량이 아까 우리가 2분의 mv 제곱이잖아. 이게 2배가 되려면 질량값만 변하잖아. 그러니까 2m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mv 값이 얼마라고 지금 2m이라고 지금 요 힌트로 주어져 나와서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 바로 구했죠. 그리고 T에서 4T까지 또 한번 봐야 되겠어. 마찰이 있대. 마찰인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긴 증가해. 근데 얼마만큼 증가했어? 지금 V에서 2V만큼 증가했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그치? V에서 2V만큼 증가했어. 즉 2분의 1 mv 제곱에서 2mv 제곱으로 증가한 거죠. 그쵸? 그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2mv 제곱이 2제로라며 이거 얼마만큼 증가한 거냐면 얘는 지금 얘가 2제로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냐면 420잖아. 즉 320만큼이 증가한 거지. 그치? 320만큼이 A가 증가했고 그럼 B도 증가했겠죠. B는 얼마큼 증가했을까? 2배니까 620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문제에서 T에서 4T까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620이다. 맞는 말이죠. 디귿번에서는 이제 T에서 4T까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요 T에서 4T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력 포텐셜 mgh잖아. 그치?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m값은 똑같단 말이야. g값 똑같고 h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0에서 t까지는 요 거리가 이 면적이 거리를 뜻하는 거잖아. 그치?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했냐면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만큼이 지금 이동한 거리고 반면에 얘는 t에서 4t까지는 이동 거리가 이 면적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중간값이 얼마죠? 등속도를 구해볼게. 평행속도를 구해보면 2분의 3v에다가 3t 곱한 거야. 그게 얼마야? 2분의 9vt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9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 거리일 때 320인데 얘는 9배나 증가한 거니까 얼마야? 감소량은 2720만큼이 감소한 거야.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바로 감소량이야. 그러면 얘 증가량하고 감소량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 돼야 되는데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지금. 그치? 뭐가 하나 더 있어서 마찰력이 지금 반대로 하는 힘이 이만큼이 더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9에서 27이니까 얼마큼 더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18만큼이 1을 가해야지만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 차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1820만큼이 바로 감소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되는 거죠. 마찰력이 한 인이니까.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그림은 줄의 실험 장치에 질량이 5kg짜리인 추 2개를 높이가 1m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없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하는데 그게 다 뭘로 바뀌었다고? 지금 회전 날개로 변하고 그리고 열로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했고 얘가
열량계의 날개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데 얘가 전부 다 뭘로 변한다? 열로 바뀐다. Q로 바뀐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W는 JQ 공식을 이용해서 열의 일당량으로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지금 열만큼 감소한지 나와 있습니다. 추 2개고 질량 5kg고 G 10이고 높이 얼마? 1이래. 그럼 얼마야? 총 100만큼 100줄만큼이 지금 감소한 거야. 그쵸? 그래서 추 2개가 1m를 낙하했을 때 물이 흡수한 열량은 100줄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야? 추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이 아니라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낙하거리가 클수록 물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낙하거리가 클수록 이 중력, 이 한 일이 커지니까 열로 많이 변하는 거죠. 그쵸? 답은 기억 찍으시고, 선생님은 이게 뭐 공식까지 해서 뭐 Q값을 구하라는 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그쵸?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